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스태 교수입니다. 오늘 접시 담기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접시 담기에서 6가지 요소들 중에 접시와 밸런스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배열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배열은 6가지 요소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마지막에 이 6가지 요소들을 어떻게 접시 위에 배치할 것인가 하는 종합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먼저 나머지 내용들을 설명드리고 나서 배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접시 담기에서 컬러의 조합인데, 이 색은 음식의 시각적 자극 요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맛에 대한 선입견을 갖도록 해줍니다. 접시 담기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색상으로는 갈색, 녹색, 적색, 흰색 계열이 있습니다. 이것을 접시 담기를 할 때에 최소한 3가지 이상을 조화롭게 조합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공적인 색채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히 자연색이 식욕을 자극하게 되는데, 육류나 채소 할 것 없이 정확한 조리법에 의해서 나타난 색이 가장 먹음직스럽게 보입니다. 우리가 스테이크를 구울 때 그릴을 사용하는 이유도 이러한 색감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곁들임 재료는 흰색이라든가 녹색, 적색이 가장 기본인데,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재료의 질감과 향을 고려해서 접시 위에다가 올려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같은 계열의 색은 하나의 색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모양입니다. 모양의 기본은 원인데, 원을 어떻게 변형시키는가에 따라서 세모, 네모, 타원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모양은 자연 생김새를 그대로 살리는 것이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같은 재료를 여러 개 사용해야 한다면 동일한 크기에 초점을 맞추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이 모양은 커팅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숙련되고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서 완성된 커팅은 선이 자연스럽고 편안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양을 보고서 나서도 도구를 잘 사용했는지 사용하지 못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질감입니다. 질감은 음식에서 부드러움과 거친 표현을 통해서 미각을 자극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음식의 형태와 질감에 대한 맛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음식의 질감은 먼저 맛에 대한 자극을 하게 되는데, 적절한 부드러움과 단단함을 통해서 사람들의 맛의 경험을 사전에 깨워주는 것이죠. 된장의 경우에 일본식 미소는 부드러움을 강조해야 되고, 청국장은 거칠고 자연스러움을 강조하게 되면 더 맛있는 된장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풍미입니다. 풍미는 맛과 향을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각 재료들마다 독특한 맛과 향을 가지고 있지만 특히 같이 합쳐질 경우에 상승작용을 내는 것과 오히려 상극작용을 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음식에서 족발과 돼지고기 삶은 것을 먹을 때 새우젓을 곁들이게 되는데, 사실 이 새우젓은 돼지고기와 잘 어울릴 것 같지는 않지만 서로 상승작용을 내기 때문에 사람들의 경험에 의해서 이것을 곁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실 때 여러 가지 안주들이 있겠지만 사실 마른 멸치를 먹게 되면 이 마른 멸치에서 나오는 비린내가 포도주의 맛을 완전히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불쾌감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접시 담기를 할 때 이런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각 재료에 대한 경험은 물론이고 이 재료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을 때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배열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은 앞서 설명드린 6가지 요소를 접시 위에 옮기는 기술입니다. 이는 지난 시간에 언급한 바와 같이 클로스트 투 더 다이너를 기본으로 해서 접시 내원의 공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일단 접시의 내원을 반으로 나누게 되면 고객이 있는 방향으로 주 재료를 배치하고 반대편으로 부재료, 즉 곁들임 재료가 배열되게 됩니다.
이것이 전통적인 가장 기본 배열입니다. 그 다음으로 네온을 정 4등분을 하게 되면 서로 다른 두 가지 재료를 사용하겠다는 뜻인데, 대각선으로 주재료가 다른 것을 배치를 하고 나서 곁들임 재료를 양쪽으로 배치하게 되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네온을 6등분을 하게 되면 정중앙으로 주재료가 배열되게 됩니다. 그리고 곁들임 재료는 주변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이때 주변으로 흩어지는 곁들임 재료들은 접시 담기를 하는 사람의 창의성에서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주재료와 곁들임 재료 배열의 가장 기본이 되고, 그 다음으로는 소스와 허브 등의 가니쉬를 하게 되는데, 배열을 하기 전에 충분한 테이블웍과 스케치를 통해서 재료와 부재료, 소스, 그리고 가니쉬의 위치가 정확하게 정해져야 됩니다. 따라서 한번 배치를 하고 나면 치명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위치를 이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담겨진 음식을 이동하게 되면 음식물에 의해서 접시가 오염되게 되고 전체 배열이 흐트러질 수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접시 담기를 할 때 네온을 의도적으로 벗어나는 경향을 볼 수도 있고, 또 고객의 편리성에 맞추어 창의적인 파괴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접시 담기의 원리를 모르고 작업을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접시 담기 원칙 몇 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음식을 담을 때는 네온을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두 번째는, 배열은 고객의 편리성에 초점을 두도록 한다. 세 번째로, 재료별 특성과 공간을 확보하도록 한다. 네 번째로, 배열은 질서와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다섯 번째로, 불필요한 가니쉬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여섯 번째로, 소스를 사용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 이 소스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한다는 뜻은 잘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접시 담기를 잘 했는데 이 크림 계열의 소스를 뿌리게 되면 고객은 이 잘 담겨진 접시 담기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고객이 소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나서 한두 가지의 소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고객은 먼저 이 잘 담겨진 접시를 보고 나서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리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소스를 얹어서 식사를 하게 되면 식사를 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 이미지가 잔상에 남아있기 때문에 자신이 먹고 있는 음식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간결함과 명확함을 유지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접시 담기 규칙 몇 가지를 요약해 보았는데, 시간 관계상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린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내용을 보시면 그 뜻은 충분히 이해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접시 담기를 하실 때 이러한 내용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석태 교수였습니다.